자, 오늘은 계절이 계절인 만큼 꽃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 봄이 되면 여러 가지 꽃들이, 멋있는 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목련, 이것도 우리가 좋아하고 잘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사진에는 보면은 뒤에 이런 가지들이 너무 그 굵직하게 일자로 쫙 뻗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면서 저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눈에 좀 거슬리거든요. 너무 뻣뻣해서. 그래서 없애버리고 작은 송이로 이렇게 좀 가늘게 뒤에 이제 있도록 바꾸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송이 뒤에 하나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겹쳐져서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사진을 찍으실 때 그 이왕이면은 그런 이제 중첩되는 걸 피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찍혔더라도 그림을 그리실 때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게, 같이 얹혀 있으니까 보기가 어색하잖아요. 그죠? 저런 경우는 이렇게 생략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제일 주제고 이게 제2 주제가 되어지거든요. 제일 주제 옆에 이제 조형법으로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2 주제 있고, 제2 주제 옆에 또 있고, 그러면 이제 두 개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얘들 하나씩 낱개로 떨어뜨려가지고 이 배치를, 화면 배치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 항상 그림을 그리실 때 그 실제 있는 대로 형태만 매여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각자의 위치가 어떻게 적절하게 화면 안에서 긴장감을 주고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런 걸 살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 우리가 백목련이니까 흰 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빛을 받아서 흰 부분은 좀 남겨두시는데, 이 목련이 우아한 것은 황토빛을 이런 경우 살짝 써도 됩니다. 이 색이 그 목련을 더 우아하게 만들어요. 연두빛도 살짝 들어가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번지기로, 지금은 그 어둡기보다는 밝은 색에 해당하거든요. 저기에 조금 푸른색 계열의 어둡기를 좀 넣어줍니다. 항상 꽃을 그릴 때 이런 어둡기를 어떻게 제대로 좀 잘 넣느냐가 관건이에요. 이러면은 빛을 덜 받아서 약간 어둡게 되어지는 목련의 느낌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목련 밑부분에 살짝 이런, 자, 일단 이 정도면 이제 말리고, 다 마르고 나면은 더 어두운 부분 조금 더 넣고요. 옆에 다른 꽃들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아까 만들어드린 색깔 있죠? 그걸로 다 하셔도 되고, 색을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금 다른 색으로 합니다. 세룰리안 블루에다가 보라색을 섞었죠. 이 엉덩이 쪽에는 연두빛을 좀 더 넣고, 지금 옆에 잎이 이제 갓 벌어진 잎은 햇빛을 받아서 투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묽게 연하게 이렇게 넣어주고, 역시 어두운 부분도 역광이지만은 햇빛이 잎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투명한 느낌을 줍니다. 밑에는 그런 투명한 느낌이 줄어들겠죠.
이러니까 목련을 비슷한 색을 쓰긴 썼지만은 똑같은 색은 거의 안 썼죠. 조금씩 다르죠. 색을 연하게 조금 더 어두운 부분에 한 번 더 들어가지면서 입체감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는 이제 겹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붓터치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진 게 아니고 한두 번 들어가지고 마른 위에 겹치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지가 햇빛을 받는 가장 밝은 부분은 남겨두시고요. 보통 가지들은 많이 굵은 면이 굵지를 않기 때문에 넓지를 않기 때문에 명암을 한 3단계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목련 가지는 약간 자줏빛이거든요. 나무가 좀 가는 가지는 매끈하게 나와지고 좀 굵은 가지는 마디들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의식하면서 명암이 이렇게 들어가지죠. 꽃하고 가지하고 만나는 여기를 선명하게 잘 해주셔야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지면서 그 물체가 관계를 만들어 주는데 지금 이런데 꽉꽉 눌러주는 거 보이시죠? 이 꽃, 이거는 보세요. 이 꽃보다 뒤로 보내기 위해서 눌러주잖아요. 그죠? 사진에는 그렇게 이 꽃 자체는 그렇게 안 어둡죠. 안 어두워도 이렇게 좀 눌러줘서 차이를 좀 내주면 됩니다. 꽃망울 마저 하고 이제 배경을 하면서 그 흰 꽃을 하는 경우에는 꽃을 먼저 그리고 배경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익숙한 작가들은 수월케 하기 위해서 배경을 먼저 하고 꽃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꼭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다라기보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게 좋은데 공부하실 때는 꽃부터 먼저 하고 배경을 나중에 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배경을 하실 때는 주제에 보색을 하셔도 되고 대체로 자연스럽게는 주제에 있는 색을 그대로 배경에 같이 다 들어가도 좋아요. 이렇게 물꽃 생기는 거 있잖아요. 예. 이 전체 색은 연하잖아요. 그죠? 연한데 물꽃은 나중에 마르면 저기만 약간 짙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꽃을 없애고 싶으면 없애도 되는데 대개는 이제 저 물꽃을 특히 이제 이 꽃은 가해가 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계가 뚜렷 안 하잖아요. 뒤에 어둡게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저 물꽃이 저거를 강조하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꾹 짜가 좋은 물꽃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요걸 경계로 이거하고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라도 상관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안 칠할 거거든요. 이 전체를 다 안 칠할 거니까 계속 마르기 전에 연결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급하거든요. 나중에 칠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일하는 일머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마르기 전에 빨리 들어가줘야 되니까 지금 이런 거는 안 급하니까 놔둬놓고 지금 여기도 안 급하거든요. 여기 이제 또 들어가지는 거죠. 자, 저거 들어가지면서 이제 꽃하고 같이 안 됐죠. 지금 여기는 이 경계를 잘 놔둬놔야 되는 게 그래야 나무의 밝은 부분이 살아나거든요. 저게 자신 없으시면 붓을 2개, 3개 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면이 이러고 좁은 면은 이걸로 하시고
꼭 이래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 배경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는요, 붓을 여러 번 대면은 종이는 물이 가는 순간 상처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수채화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종이에 물을 발라야 되는 이제 숙명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물을 바르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가기는 가되 상처를 덜 입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칠할 때도 가능하면은 종이에 상처를 덜 입게 붓자국 2번, 3번 안 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붓을 이렇게 세워서 붓것으로 하게 되면은 꼬집는 거나 마찬가지로 했죠. 예. 경상도 말로 까레빈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 경계만 이렇게 해주고 좀 넓은 면으로 쓰다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경 넣으니까 꽃이 얇아지잖아요. 그죠? 얇아지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배경하고 맞춰서 꽃의 명암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손을 댈 때 한꺼번에 여러 번 안 하잖아요. 마르고 나서 또 하고 마르고 나서 또 하고. 자, 이 정도면은 목련꽃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